예로부터 산 좋고 물이 맑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불리우는 아름다운 강토에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수놓아온 슬기로운 우리 민족은 자기의 독특한 맛과 참신하고 깨끗한 풍미를 자랑하는 우수한 음식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수백 년을 자란 이 고목도 자기의 튼튼한 뿌리가 있어 아지를 뻗고 잎을 펼쳤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온 우리의 민족 음식은 오늘날 가지수를 헤아릴 수 없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옛 도읍지 개성시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도시로서 오늘까지도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들이 수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도시를 찾아서 국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개성의 이름난 음식들을 소개하고 싶어 개성 민속료관부터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인님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손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조선식 건물에 들어오니까 내가 마치 옛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 건물들이 모두가 150년 이상 된 옛 건물 그대로입니다. 여기 목재로, 기아로 모두 다 옛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요가는 저기 1호동부터 16호동까지 총 16개 호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숙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각종 개성 특산 민족 음식을 봉사하는 봉사시설과 식당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료관에 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을 통해 선조들의 생활 풍습의 일단을 실제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경치가 좋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료관의 특이한 첫 손님 맞이에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흥그러운 기분에 잠겨있는 지금 료관의 주방들에서는 손님들의 식사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성지방의 전통적인 민족 음식들을 기본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어탕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추어탕은 여러 지방에서 만들어 먹고 있지만 여기 개성지방의 추어탕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 개성은 또 예로부터 이 절간들이 고려의 수도로 있으면서 절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들이 이 교의 이 계렬로 볼 때 이거 고기를 못 먹게 돼 있으니까 영양도 섭취해야 되겠지 하니까 이 영양가 높은 미꾸락지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미꾸락지를 먹자니까 이 고기를 기회에 따라서 못 먹게 됐으니까 두부에 싸서 먹자 해서 두부에다 싸서 사람들이 보면은 두부를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추어탕을 만들었는데 이 두부는 이 미꾸락지를 두부에 이차고 하니까 순두부에다 미꾸락지를 넣고 그다음에 보에 싸서 이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들이 이것을 두부를 썰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이 미꾸락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꾸락지는 영양가도 높기 때문에 개성에는 인삼이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자라는 인삼이 있고 민물에서 자라는 민물인삼, 하여튼 미꾸락지를 민물인삼이라고도 합니다. 그 우월감이 간단치 않습니다. 여기에는 뜻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1972년 9월 14일
개성시를 현지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행하던 일꾼들에게 여기 개성태생이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한 일꾼이 개성태생이라는 걸 아시고 여기 개성특산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그 일꾼은 개성상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자 수령님께서는 상밥은 특산이 아니라는 거. 그러시고는 이날 수령님께서는 많은 단위들을 현지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개성의 토백이로인들을 만나시어 끝끝내 이 고장의 특식이 수호탕이라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그날 일꾼들이 일을 잘하자고 해도 그 지방 인민들의 생활 풍습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간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선 토백이화되어야 한다시며 개성 지방의 특식들을 모두 찾아내어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잃어버릴 뻔한 개성의 전통 요리 추어탕. 그날의 그 불씨는 뜨거운 향토의 민족의 불길로 세차게 타오르게 됐습니다. 지난날 궁중 음식의 하나로 되어 있던 신솔로. 우리 민족의 오랜 풍속들에 대해 소술되어 있는 조소 해동죽지에도 신솔로와 관련한 기록이 있습니다. 물과 불이 화로에서 서로 어울려 백번 다려 참된 기운 향내로 날려가네. 붉은 등불 푸른 술은 신선의 잔치여라. 등 뒤에는 장생불사에 큰 효험 생겨나리. 신선들만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그 이름도 신솔로라 불리우는 이 음식은 오늘날 조선 요리의 걸작품 대표작으로 되고 있습니다. 산의 진미를 다 맛볼 수 있는 신솔로는 그 맛이 유별나고 영양가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 요리사가 바로 개성시 일대에서 신솔로를 특별히 잘 만들기로 소문난 고은희 요리사입니다. 신솔로는 탕류에 속하는데 보기만 해도 입이 쩍 버그러진다고 해서 열구자탕이라고 했습니다. 신솔로는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워서 잔치상이나 큰 상에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여관에서는 개성지방의 민족 전통 요리인 신솔로를 손님들에게 많이 만들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관에서는 원래 신솔로를 덮어놓고 가지수를 많이 넣고 봉사하는 걸로 생각했댔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장로님께서 2004년도 6월에 민족요리 품평회장을 돌아보시면서 신솔로에는 해삼과 왕새우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거기에 꽁고기야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밤, 대추, 은행, 호두, 잣, 지방마다 들어가는 특성이 살아나게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민족 음식은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민족 문화 유산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국보적인 가치를 가지는 신솔로 요리가 제맛을 살려나가자면 원자재가 원만히 보장되어야 한다시며 개건된 촉류관을 자주 씌어서는 그 대책까지 하나하나 세워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이시였습니다. 매 요리의 고유한 특성과 맛을 보존하고 계승해 나가도록 하신 숭고한 민족에 또 받들려 오늘 개성민속요관도 전통적인 개성의 특산 음식 보급기지로 전변됐습니다. 우리 민속요관에는 한 해에도 수많은 외국 손님들과 해외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손님들은 와서 우리 민족적인 색채가 막 짙은 그런 음식을 맛보고는 고향의 어머니가 어릴 적에 해줬던 음식 맛 그대로 오래간만에 맛봤다고 정말 기뻐합니다. 나는 손님들이 그렇게 막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민족적인 자부심이 큰지 모릅니다. 책이나 영화에서만 보아오던 개성에 참관을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개성의 음식 문화가 참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음식이 깨끗하고 정갈하고 민족적 향취가 진하게 풍긴 것 같았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1957년 그 무더위 속에서 우리 개성시를 찾으셔서 저기 바라보이는 자남산 언덕에서 개성시를 부감하시면서 우리 이 민속 거리가 조선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참 조선집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도 이 거리를 잘 보존하여 외국인들뿐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 풍습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게 보존해야겠다는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이 민속거리에 여관 하나 잘 꾸려놓으면 조선의 풍습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인상 깊은 여관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치심에서 오늘도 이곳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짙게 풍겨나는 민족적 향취. 그것은 우리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의 소고개가 안아온 귀중한 우리의 맛과 멋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고장마다 이름난 음식들이 많습니다. 선조들은 자기들의 생활과 깊은 인연을 맺은 음식들에 자기 고장의 이름을 즐겨 붙여왔습니다. 평양냉면, 개성약밥, 회룡오지장, 해주교반. 이름만 들어도 그 고장의 향취가 그득 풍겨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서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해주 지방의 이름난 비빔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그곳에도 가보았습니다. 이 성은 황해남도 해주시에 있는 수양산성입니다. 이 성에는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고향 땅을 지켜 싸운 우리 선조들의 애국적 투쟁 얘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고려 말기에 서해안 지구로는 왜구들의 침략이 빈번했는데 여기 해주시에만도 5번이나 기어들었습니다. 그때 왜구들이 침략했을 때 이 해주시에 살고 있는 박첨지라는 양반은 자기 식모와 함께 여기 수양산성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식모는 함지만한 밥바리에 여러 가지 찬과 밥을 싣고 밥을 담아 이 산성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산이 얼마나 험했던지 올라와 함지를 열어보니 어느 게 밥이고 어느 게 찬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모두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본 박첨지라는 양반은 영색이 양반인지라 이걸 어떻게 먹겨나고 이렇게 식모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한 우병이 달려와 이 밥 한 술을 떠먹어봤는데 참으로 별맛이라고 식모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식모는 이렇게 밥 사발에 밥을 퍼가지고 닭고기 국물까지 그득그득 부어서 우병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날 비빔밥을 맛있게 먹은 우병들은 더 큰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왜구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부터 해주 사람들은 왜구의 침략이 들어오면 이 수양산에서 나는 고사리와 여러 가지 산나물 그리고 해산물을 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서 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때부터 이 음식은 박첨지의 비빔밥 또는 산성밥, 우병밥으로 불리워지게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특이한 이 밥은 해주 인민들 속에서 해주 교반이라 불리우며 자기들의 생활과 떼겨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음식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해주 교반은 우리도의 자랑입니다. 우선 우리 해주의 유명한 수양산에서 나오는 고사리, 도라지, 참나물 그리고 우리 서해바다의 특산인 해삼, 생북, 환각, 김 그리고 우리 곡창지에서 나오는 항해남도의 쌀로 밥을 지어 만들어 먹기 때문에 그 맛이 참 맛있습니다. 우리 해주시의 모든 구병망들과 가정들에서 이 해주 교반을 해먹는데 이 해주 교반을 만들 줄 모르는 여성은 해주 여성이 아닙니다. 우리 여성들이 자기 시부모님들이나 남편들에게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대접해드리고 또 자식들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찾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제 다 자라서 군대에 나갈 때가 되니까 제가 직접 그 겹안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여서 군대에 그러면서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 고장의 음식을 즐겨 먹도록 하는 습성을 키워주는 것이 자식들의 정신 육체적 성장 과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적어도 이 경험은 어머니들이 훌륭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한 묘리의 하나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주 교반이 해주의 자랑으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결코 독특한 음식 맛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해주 겹안은 예로부터 평양, 전주, 진주 지방의 비빔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식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옛 기록들에도 해주 겹안이 양념, 고명, 조리가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음식이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해주의 명물은 한간에서 말하는 골동반인데 그 맛이 매우 훌륭해서 기이한 품격을 갖추었다 할 만하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해주 겹안이 진주 겹안으로 불려왔습니다. 해주 사람들도 자기 지방의 특색에 왜 다른 지방의 이름이 붙었는지 알지 못했고 또 그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스님께서 1957년 9월 어느 날 항해남도를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지 지도를 하신 스님께서 너무 늦게 진짜 자정이 깊어서야 합석에 오셨는데 그때 스님들이 식사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식당인 우리 식당에서 비빔밥을 가져다 스님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 밥을 정말 맛있게 맛있게 드셨다고 하시면서 이 밥의 이름이 무엇인가 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행원들이 이 밥의 이름을 몰라서 한동안 머뭇거리고 있다가 한 일꾼이 진주겹안이라고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스님께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왜 이 고장의 음식을 다른 고장 이름을 따서 하는가 이렇게 하시면서 맛도 좋고 보기도 좋은 이 밥을 해주 겹안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고장의 특식 해주 겹안은 자기의 얼굴을 되찾게 됐고 그 유래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다른 사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에 지펴주신 민족의 열기는 오늘날 각 도들마다 자기 지방의 특색을 살려나가기 위한 열풍으로 세차게 다본지게 됐습니다. 각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색을 적극 살려나가기 위한 사업은 결코 좋은 날에만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들을 더 잘 살게 하고 정말 앉은 자리에서도 각 도에 있는 특산 음식을 맛보게 하시겠는가 하는 정말 그런 뜨거운 운정 속에서 우리 각도 특산물 식당들이 생겨났습니다. 1999년 2월 19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도당 일꾼들을 만나시고 양강도 특산물 식당이 평양에 있는데 그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은 원자재란 보장 어떻게 해주고 있나 하고 일일이 여해하시다가 양강도 특산물 식당을 이렇게 도에 이름난 압록각을로 이름을 고치자. 그래서 각도 특산물 식당 이름을 이런 식으로 다 고쳐주시오. 이렇게 뜨거운 운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재기밥으로 이어가신 멀고도 험한 강행군길. 새롭게 문을 연 각도 특산물 식당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장군님 하나하나 완성시켜 주신 고기 쟁반국수며 자취를 이를 보냈던 평양 온반, 진맛을 살려주신 신솔로와 단고기 요리, 이 모든 것들은 가장 졸업했던 시대에 우리 장군님께서 고수해 주신 주체성과 민족성의 산물이었습니다. 민족 음식의 향취를 따라 우리가 취재길을 이어간 곳은 우리나라 6대 묘산의 하나인 묘향산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푸른 물결 출렁이는 성촌강 기슭에는 민족의 명산과 잘 어울리는 고전 건축 형식의 료관이 수년 높이 일떠서 있습니다. 바로 이 집에서 묘향산 특유의 민족 요리들이 전문으로 봉사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쁩니다. 뭐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봉사 사원들이 미처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구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글쎄, 구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는데 그 능력 훨씬 처가죠. 여간 바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을 듣고는 어느 한 주방으로 먼저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쌉쌀한 산나물 향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료관의 식사봉사에서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묘향산에서 자라는 여러 가지 산나물로 갖가지 민족 음식들을 만들어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섰을 때 도덕구이 요리 만들기가 한창이어서 우리는 그 과정도 화면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도덕을 고급한 산나물로 약재로 식생활의 논리를 이용해 왔습니다. 우리 요관에서는 이거 묘향산에 분한 이 곰치, 도덕, 참나무버섯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거 민족요리를 만들어서 외국인들과 이거 국내 사람들에게 봉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최근에 이거 산나물 요리에 대한 수요가 이거 높아지면서 정말 이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묘향산에 오면 다 산나물 요리를 찾는데 우리 요리사들이 정말 좀 바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도덕구이를 도와주고 있는 나이 든 분은 김용일 조선요리협회 중앙위원회 연구사입니다. 그는 자주 이곳에 와서 산나물 요리의 고유한 맛과 그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나는 산나물들은 맛이 특별히 좋고 영양학적 가치도 크다고 하면서 아마도 그것은 묘향산의 물과 공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선생님 정말 민족 음식들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묘향산에 있는 이런 그 료관에서 네. 산나물을 이제 가지고 하는 이 볶음밥을 아주 이채롭게 만들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볶음밥이 곰치볶음밥. 예, 그렇습니다. 곰치볶음밥입니다. 그래서 이 동무들이 그 곰치를 원래 지금 시기적으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동무들이 곰치를 말리거나 절에 놔서 절컸다가 사시장철 우리 인민들과 그는 이곳에서 나는 산나물들은 맛이 특별히 좋고 영양학적 가치도 크다고 하면서 아마도 그것은 묘향산의 물과 공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산나물철이 지나갔어도 아직 곰치와 병풍, 도덕은 산에 있다고 하면서 이 도덕도 금방 채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산나물 채취라는 그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묘향산 등산 강사실 김인국 실장이 자진해서 우리 안내를 맡아 나섰습니다. 산나물 타러 갑시다. 네. 한 어느 정도 가야 됩니까? 묘향산이 뭔가 122과에
466속에 93변종해서 고등식물이 1127쪽이 자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그 지대가 이 서식 조건이 아주 좋으니까 이게 수면은. 그러면 산재도 그 옛날에 닭고수랑 하는 게 뭔가 매양산에는 조선에 있는 새 가운데서 바다새 내놓고는 다 있다. 이 매양산에는 근 230종의 산새들이 있다는 거. 안 보게 되면 그 어떤 전설들이 나오면 저놈의 이제 구양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여름철에도 그 몸이 너무나도 추워서 개가죽 등고리를 입고 다녔다는 개피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평생을 그 주변에는 고사리만 손 뜯어먹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에도 그 고사리밭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다른 게 없었는데 이 사람이 혼자 그걸 알고서 승려가 늘 그걸 먹으면 한평생 살았다. 아직도 찾을 수 없다는 그 고사리. 장생과 무병의 비결로 됐다는 요양산의 수많은 산나물들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안겨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보이 시루님께서는 1947년 5월 3일에 오셨을 때 자신께서 이 등산길 주변에 있는 산나물들을 하나하나 채집했습니다. 우리 시루님께서 이 상원동에 대한 등산을 널리 조직해야 되는 거. 그 애국심은 저절로 생기신 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아름다움을 실제 자기 눈으로 보고 느껴야 진정한 애국심이 생길 수 있다고 바로 이 골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 동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산나물을 구경만 말고 산나물 채취도 해봐야 하지 않겠냐며 우리에게 강의를 끝마치고 내려오는 소녀 강사동물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하비로 지구로 향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느라니 높이가 20m를 넘고 두 줄기로 갈라져 떨어지는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폭포의 이름은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형제 폭포라고 불리웠는데 1981년 5월부터 새롭게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오보이 수경님의 숭고한 뜻 받드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가파로운 비오람길 험한 숲속을 헤치시며 명소들을 하나하나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기 이손남 폭포를 돌아보시면서 이 주변에서 자라는 산나물들도 보게 되셨습니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이곳에 많은 참나물과 취를 비롯한 산나물을 뜯어다 요리도 해주라고 하시며 산나물의 가공 방법도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손남 폭포를 지나 산나물을 찾아 하비로 지구를 편답하던 우리는 등산길에서 향산군 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 류광일동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산나물을 채취하려면 등산길 주변이 아니라 숲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면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산나물들이 자취를 드러냈습니다. 하비로 지구의 산봉우리들과 골짜기들 마다에서 자라는 산나물들은 그 가지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맛도 유별날 뿐 아니라 약효 성분도 특별나 사람들의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이 가져다준 혜택만이 아니었습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선조들이 산나물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 식생활에 이용해 왔다고, 우리는 민족성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산나물 요리를 비롯한 고유한 민족 음식에 대한 선전을 강화해야 한다시며 산나물 요리 경연과 시식회까지 조직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있어 무심히 대해오던 산나물들이 민족의 향취를 돋구는 민족의 자랑으로 되게 됐습니다. 요양산 등산의 하루는 지나가고
오두막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만폭동 등산길에 오르고 보니 그 폭포도 정말 웅장하고 내저곡의 아름다움이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매양산에서 등산도 하고 명소들도 돌아봅니다. 그리고 여기 매양산에서 나오는 산나물로 음식도 해주는데 정말 그 맛이 향기롭고 독특합니다. 오늘 향산에 와서 도덕구이, 참나물버섯도 먹어보고 머래무치를 쏜 오죽도 먹어봤습니다. 맛이 참 독특합니다. 민족열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가지고 갑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그 어디를 가보아도 차 넘치는 우리의 조선 음식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요관이 어떤 곳입니까? 오보이 수련님께서 해외 동포들과 외국인들, 우리 민들을 위해서 향산읍에 요관을 건설할 때 대한 것을 1970년대에 발기하시고 청천강 기슭에 몸소 토전도 잡아주시고 청천요관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신 용도적 단위입니다. 그때 우리 수련님께서 그 향산읍에 해외 동포들과 외국인들, 우리 민들을 위해서 요관을 하나 짓자고 발기하셨을 때 일부 일꾼들이 그 유명한 관광지에 요관을 하나 건설하는 것만큼 그 건축 형식으로 보나 내부 구조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으로 짓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수련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조선 집으로 짓고 봉사도 조선식으로, 예, 음식도 민족 음식으로 할 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수련님께서 앞으로 매양산을 찾는 해동포들과 외국인들, 인민들을 위하여 조선 민족 음식을 위주로 하면서 조선 민족 요리점으로 쓸 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와 별빛이요 밝고 정든 것 내 다시 안길 때 절을 하였어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 내 사는 내 인민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수한 우리의 민족 음식들은 위대한 소령님들의 끝없는 사색과 불타는 혼신의 세계가 떠올린 우리의 자랑찬 민족문화 유산이었습니다. 어버이 소령님 찾아주시고 우리 장군님 지켜주고 빛내어주신 우리의 민족 음식은 오늘날 기억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민족애에 떠받들려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습니다. 숨결을 주고 자양분을 주는 이런 억센 뿌리가 있어 조국이라는 대지 위에 민족이라는 거목 위에 자기의 풍만한 모습을 한껏 펼친 우리의 민족 음식. 뜨거운 민족애로 지켜주고 열렬한 애국 의지로 빛내어주는 그 손길이 있어 우리의 민족 음식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조선 민족의 극한 향기를 만방에 풍겨갈 것입니다.